오늘 제가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면 안 좋다고 구라친 이유를 이젠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석가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생 삶에 알게 된 것 시리즈를 하게 됐는데요. 말 그대로 제가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뭐 그런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인생 삶에 알게 된 것 첫 번째. 내가 서울에 가면 안 좋다고 구라친 이유가 다 있다. 전 서울에 가는 게 가성비 별로란 소리 옛날부터 했죠.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물론 서울에 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노력 대비 결과를 생각해야 된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서울에 가면 좋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뽑기로 뽑아서 노력 안 하고 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노력 대비 성과라는 측면에선 별론 것 같다. 솔직히 최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입시에 노력을 갈아 넣는다. 그런 거에 비해서 서울에 나왔다고 뭐 크게 보장되는 것도 없고 의대처럼 라이센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별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특히 저희 때는요. 의대를 합격해도 의대 포기하고 서울에 가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의 위상이 압도적 원탑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에서도 의대 간 친구들 꽤 있는데 제가 압도적인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땐 유튜브도 없었고 의대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좋은 곳인지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대 이름이 너무 네임밸류가 오지니까 다 서울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가보니까 억울했던 거죠. 아니 서울대 가면 그렇게 좋다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그 생난리를 쳤는데 가보니까 보장되는 건 하나도 없고 가서도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해야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석가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에 가면 안 좋다고 구라를 쳤다고 했죠. 아니 까람님 그럼 서울에 가는 게 좋단 겁니까?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서울대 졸업장 잘 살리면 개꿀이기도 합니다. 저도 살면서 어느 정도 서울대 졸업한 걸 잘 활용한 편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그렇죠. 서울대 깐다고 하면서 서울대 팔아먹어서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영상을 봐주신 거거든요. 물론 제가 떡상을 한 건 공부법으로 거의 떡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초창기에 서울대 가는 남자 컨셉을 잘 잡아서 또 그 내용이 일리가 있어서 구독을 해주신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서울대 덕을 봤고요. 또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대학생 때 그룹 과외를 하면서 월 1,000만 원 벌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이건 제 영상 중에서 왜 월 1,000만 원 못 벌까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때 과외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서울대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했습니다. 또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B2B 쪽이거든요. 그래서 5060 대표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5060 형님들은 서울대라고 하면 일단 호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조카나 아들뻘 되는 애가 서울대 나왔다라고 하면 그래도 신뢰를 해주고요. 또 제가 이분들 자녀에게 공부 관련 컨설팅을 해주거나 자식이 20대가 넘은 경우 진로 상담도 많이 해줍니다. 이러면서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해요. 또 연애할 때도 많이 써먹는데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내가 연애할 때 서울대인 거 안 밝히는 이유 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이 이게 맞나 나이 먹으니 가물치가물하네요. 아무튼 그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소개팅을 하거나 처음에 여자 사람을 알게 돼서 연애를 시작했을 때 서울대라는 거 거의 안 밝혀요. 웬만하면 안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 사귀고 난 뒤에 나중에 자연스럽게 제가 서울대인 걸 알게 되면 훨씬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서프라이즈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나름대로는 야무지게 서울대 졸업장을 써먹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서울대 졸업장의 가치를 잘 써먹는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렇게 사골 우려먹듯이 명문대 나왔다라고 하는 걸 잘 써먹을 수만 있으면 서울에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런 점에서는 서울에 가면 안 좋다고 구라친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석가람은 개구라인 건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서울대 졸업장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 잘 활용한다라고 볼 수도 없는데 저보다도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서울대 졸업자는 일반 회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서울대를 나와서 그냥 회사 입사하게 되면요. 솔직히 내가 직업국에 가서 학점 잘 받아서 대기업 공기업 가는 게 서울에서 학점 평타치고 대기업 공기업 가는 것보다 더 쉬울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서울에 간 의미가 크게 없어져요. 학생 시절 엉덩이에 종기 터지도록 죽살나게 애꿎은 노력만 한 거죠. 그래도 나중에 회사에서 승진할 때 유리하지 않냐 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서울대 출신 대기업 임원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떡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서울대 연고대 차이도 되게 많이 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서울대하고 연대 고대 들어가는 거 솔직히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 현상이 심해질 텐데요. 그냥 서울대 나와서 학점 관리 적당히 하고 적당히 회사 들어가서 평생 회사원이 된다면 저는 서울대 졸업장의 가치를 제대로 못 써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 정리해볼게요. 명문대에 가신 분들은 그걸로 끝이 아니니까 마케팅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돼요. 서울대를 마케팅해서 무엇을 팔 수 있을지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롤에서 라인전 대교하듯이 야무지게 챙겨야 한다는 거죠. 마케팅 타겟은 일반 대중이 될 수도 있고 과외 학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이성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걸 최대한 어떻게 어필할까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명문대를 못 가신 분들은 공부에 큰 뜻이 없다면 재수까지 하는 건 해볼 수 있는데 의대치대 가는 게 아닌 이상 3수 이상 하는 건 솔직히 좀 비추합니다. 저도 입시 관련 유튜브 하니까 여러분이 N수로 오래 할수록 저는 좋아요. 제 영상 보실 분들 많으니까요. 그런데 양심상 좋은 대학 갈 것도 아닌데 3수 이상 하는 건 레알 젊음의 낭비입니다. 또 남자는 군대도 다녀와야 되잖아요. 인생 삶에 알게 된 거 두 번째. 노래를 운동할 때만 들으니 좋더라. 간단히 자기개발 이야기 좀 할게요. 사실 이건 수학 공부할 때만 노래를 들으니 좋더라로 바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노래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BTS 노래를 특히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평상시에 쉴 때 노래를 듣지 않아요. 외려 노래를 보상체계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거나 하기 싫은 업무를 할 때 이럴 때만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스스로 허용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하는 분들은 수학 공부할 때만 노래 듣는 거 굉장히 좋아요. 수학 공부하기 굉장히 싫으시잖아요. 그런데 수학을 풀 때만 노래를 듣는다 딱 세팅이 되어 있으면 수학 푸는 시간이 덜 괴로워집니다. 훨씬 즐거워져요. 게다가 수학은 과목 특성상 노래를 들어도 문제 풀 때 크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소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딱 노래를 끄면 개꿀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저는 사실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는 대로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제 나이 때는 운동 안 하면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악강보 하는데요. 하기 싫은 일 할 때는 노래 들어야 제맛이죠. 그래서 운동하면서 노래를 듣습니다. 물론 운동하면서 밀리 켜놓고 책을 오디오북으로 듣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그래도 정말 컨디션 안 좋고 운동하기 싫은 날은 노래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고요. 이렇게 노래라고 하는 훌륭한 보상을 생산적인 일을 할 때만 허용해 주다 보면 자기 개발에도 크게 능률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인생 삶이 알게 된 거 셋째. 명문대생이 창업 안 하는 거 국가적 불행이지만 사업가인 나에게는 참 다행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명문대생들 사업 진짜 안 합니다. 제 주변에도 서울대 경영 졸업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몇 명 없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저도 이해가 됩니다. 사업하는 게 리스크가 정말 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돈 버는 머리와 공부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명문대생들이 사업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 이렇게 좀 깎아내리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요. 사업을 잘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실행력이고요. 두 번째가 리스크 관리 능력입니다. 당연히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직관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쉽게 이 두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실행력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로켓 같은 추진력이 실행력이죠. 그런데 명문대생일수록 신중하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 실행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실행력만으로 사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추진력이 좋아서 일을 벌려놓고 사업을 했어도요,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졸 출신 사업가들이나 지방대 출신 사업가들 중에서 머리도 빠르고 돈 버는 감각도 좋고 사업 추진력도 있는데 오래 못 가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망했거나 코로나 시대에는 돈잔치여가지고 개꿀하면서 잘 버텼는데 고금리 시기가 오면서 나락간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리스크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투자할 때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때도 자금 관리도 잘해야 되고 매크로 경제가 안 좋을 땐 몸을 좀 살릴 줄도 알아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식당을 예로 들어보면요. 내가 식당을 하는데 잘 돼요. 그래서 체인점을 미친 듯이 늘립니다. 그런데 경제가 앞으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러면 좀 몸을 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에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10년 안에 재벌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금리 대떡상 시기 1, 2년 겪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가뜩이나 대출 많이 받아서 사업 늘렸는데 이자 못 내다 보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명문대생들이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배울수록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명문대생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끈기와 성실성입니다. 이 양반들 하기 싫은 입시 공부도 인내심 갖고 오지게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실성이 일반인들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이 끈기랑 존버 능력이 사업가에게 레알 필수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명문대생이 창업을 많이 해서 유니콘 기업도 만들고 우리나라 실업률 문제도 대처하고 뭐 이런 의견이 많아요. 저도 100% 동의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 생겨야 되고 유니콘 기업들이 짱짱 많이 생겨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뽑아내서 한국 실업률 문제도 해결하고 고소득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서울에 집도 사고 뭐 그런 사회가 되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사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의 이야기고요. 제 입장에서는 명문대 분들이 창업을 안 해주셔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서울의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이런 분들이 사업을 안 해주시니까 너무 진짜 개꿀입니다. 저는 만약에 명문대 출신 사업가가 3배만 늘어나도요. 지금보다 사업하기에 10배는 더 어려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명문대 출신 중에서 사업을 할 정도면 실행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일 거고요. 그 와중에 리스크 관리 능력이 뛰어난 데다가 성실하고 끈기가 오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 이런 분들은 한두 번 실패해도 결국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의대 정원 확대 이런 논의가 많은데 만약에 의대 정원을 2배 더 늘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의사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의사들 페이닥터 월급부터 개원이가 버는 돈까지 엄청나게 떡락하겠죠. 마찬가지로 질 좋은 사업가들이 많이 공급되게 되면 제가 누릴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수익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생이 창업 안 하는 건 국가적인 불행이긴 하지만 사업가인 저에게는 참 다행이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거나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